자, 이번에 설명드릴 목공 기계는 목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단기입니다. 이 재단기, 즉 이제 테이블소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재단 같은 경우는 목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재단을 해야지만이 자기가 원하는 크기와 모양대로 부재를 만들 수 있고 그 부재를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단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 뭐 일반적으로 이런 등대기 톱, 즉 손톱으로 재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목공 기계에서는 뭐 테이블소 혹은 이제 밴드소라 불리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습니다. 또 작은 목공용 기계로는 이제 직소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 테이블소가 가장 빠르고 정밀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이 3면을 만든 경우도 이 재단기에서 완벽한 수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재단을 미리 대패를 가공한 건데, 그럼 이 재단에 있어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자르기와 켜기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보통 목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들었을 때는 자르는 것이나 키는 것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꼭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자르기는 이 목공에서 목재에서 이 나무결, 이 목재에서 나무결이 있는데, 이 나무결 방향과 수직이 되는 부분을 자를 때 자른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부재가 필요해서 잘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이만큼 좀 잘라낸다던가. 이럴 때 나무 결의 방향으로 자르는 것을 킨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톱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가공된 3면을 아래쪽 펜스에 밀착을 시키고 지나가서 자르는 것을 자르기라고 표현을 하고, 다시 한번 3면을 이렇게 펜스에 밀착을 시키고 자르는 것을 키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을 꼭 알고 재단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테이블소 구성도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테이블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들마루 내에 있는 테이블소 같은 경우에 또 대표와 비슷하게 복합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슬라이딩 소, 밀어서 힘을 덜 들이고 나무를 커팅할 수 있는 슬라이딩 소가 달려 있고, 동시에 길다란 부재를 자르기 용이한, 켜기 용이한, 길다란 부재를 켜기 용이한 테이블소로서의 횡절기라고 부르는 테이블소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복합 테이블소입니다. 이 소우, 즉 톱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핸들 레버가 달려 있고, 이 핸들 레버를 돌리게 되면은 톱이 올라오게 됩니다. 톱이 올라오게 되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펜스 그리고 대패와 마찬가지로 정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커팅을 하시기 전에 꼭 기계 세팅이 필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톱날 최대한 올려서, 톱날로 올려서 이 면이, 정반면과 톱날의 면이 직각을 이루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펜스도 충분히 직각을 이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신 후에 재단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한번 재단을 해볼 건데, 재단을 할 때도 이 톱날 높이가 부재보다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으면 안 됩니다. 톱날의 높이는 보시는 것과 같이 부재, 즉 목재보다
2, 3mm 정도만 더 튀어나와 있으면은 충분히 목재의 재단도 이루어질 수 있고 최대한 적게 노출된 톱날일수록 훨씬 더 안전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톱날이 돌고 나서 약 1, 2초 후에 충분히 톱날의 속도와 힘이 올라왔을 때 그때 재단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직접 목재로 한번 잘라봤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슬라이딩 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손가락이 우리의 손이 이 슬라이딩 소 안쪽에 들어가 있다면은 톱날과 손이 맞닿을 만한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하지만 이때도 늘 중요한 거는 자신의 손의 위치가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파지법 같은 경우에는 한쪽 손으로는 목재를 끌어당겨 주셔야 됩니다. 이 펜스 부분에 꼭 밀착이 될 수 있도록 끌어당겨 주시고 또 한쪽 손으로는 목재가 이 정반면에 완전히 밀착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충분히 면과 면에 이 기준면들이 닿아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재단을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킬 때에는 자르고자 하는 만큼 펜스를 이동하시고 이 펜스 고정 레바를 아래로 당기시고 펜스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이 핸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아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근데 이런 횡절기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재단을 할 시에 이 손이 직접 톱날과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꼭 사용하실 때는 조금 작은 부재를 자를 때는 꼭 푸시바나 푸시 스틱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제가 잘라 보면은 네, 보시는 것과 같이 꼭 손은 절대 이 손이 같이 부재를 밀어주기보다는 이렇게 한쪽 면에서만 꼭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부재가 넓어서 크게 무리 없이 자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좁은 부재를 자를 때에는 꼭 이런 푸시 스틱을 이용해서 자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부재를 잘라볼 건데 이번에 자를 때는 이 슬라이딩 테이블 소로 활용할 텐데 슬라이딩에 고정 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풀어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고정 장치를 풀어주시고 이 탈부착이 되는 펜스를 고정 레버를 먼저 집어 넣으시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 작은 회전축이 있습니다. 이 회전축을 고정을 해주시고 여기 아래에 이 아래쪽에 위치한 조기대와 톱이 직각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마이터 게이지나 이런 게 있으시면 더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지만 직각자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어놓은 선과 같이 톱날에 선의 위치가 맞물리게끔 해주시고 전원 버튼 켜서
재단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직접 치수를 체크해서 재단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펜스에 있는 치수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치수선에 원하는 길이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똑같이 펜스에 부재를 잘 고정시키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자르고 남은 부재가 절대 톱이 멈추기 전에 빼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톱이 돌고 있을 때는 기다렸다가 꼭 톱이 멈추고 나서 부재를 꺼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치를 이용해서 잘라보고, 동시에 이제 펜스에 있는 고정대를 이용해서 잘라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재단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재단 방법에는. 그리고 이제 횡절기, 즉 키는 방향으로 자를 때는 이 슬라이딩 테이블 소에 먼저 펜스를 다시 한번 역순으로 슬라이딩 정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고 나서 자르고 싶은 길이만큼 조기대를 이동시킵니다. 조기대를 이동시키고, 이쪽에도 수치선이 있고, 이 수치선에 맞춰서 원하는 높이까지, 폭까지 조절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해당 레버를 아래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고, 이 이동 펜스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레버를 돌려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해당 테이블 횡절기에서는 이런 잘리고 남은 부재가 그냥 불안전하게 붙어있어서, 이런 작은 부재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소를 잠깐 멈추고 꺼내주시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테이블 소나 뭐 다른 회전체의 목공 기계도 똑같지만 킥백 현상에 항상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 킥백이라는 것은 이런 목재나 부재를 자르다가 순간적으로 이 목재의 흔들림으로 해서 톱과 목재 사이에 강한 부하가 걸리면서 목재가 톱을 타고 튕겨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이러한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런 작은 부재 같은 경우도 이 잘못 진동에 의해서 순식간에 타고 킥백 현상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패를 통해서 면을 정리하고 테이블소에서 재단까지 끝마쳤다면은 이번에는 집성을 할 차례입니다. 원목을 이용하다 보면은 시중에서 나오는 부족한 폭으로 인해서 넓은 판재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집성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성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페스툴사에서 나온 도미노라는 기계를 활용해서 직접 한번 집성을 해볼 건데, 이 도미노 기계 같은 경우에는 안에 보시는 것처럼 특수한 날물이 장착되어 있고, 이 날물이 나무에 구멍을 뚫어주고, 그 구멍 안에 이 테노핀이라는 목심을 박아서 훨씬 더 튼튼한 집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본드만을 이용해서도 이 두 가지 나무를 붙일 수는 있지만, 이 하중을 받는
특히나 가구에서는 하중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중이 생겼을 때 이 본드에 크랙이 가면서 깨지거나 파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도미노 핀을 통해서 훨씬 더 튼튼한 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도미노 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용 방법이 이 스패너와 기본적으로 같이 동봉되어 있는데, 스패너를 통해서 이 위쪽에 힌지를 건드려 주게 되면은 앞에 헤드가 분리됩니다. 이 헤드를 분리하게 되면 이 날물 부분이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데, 이 날물을 교체할 때는 이 해당 버튼을 누른 상태로 방금 스패너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날물이 분리가 되고, 이 날물의 경우 굉장히 특수해서 좀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날물의 끝이 손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 주셔야 되고, 이 날물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날물의 종류가 많은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나무에 구멍을 뚫었을 때 너무 넓은 날물로 구멍을 뚫게 되면은 나무의 그 티스보다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두께를 선택하셔서 날물을 정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노핀과 날물마다 맞는 크기가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 테노핀과 이 날물의 두께가 같습니다. 해당 날물을 같은 이 우측에 버튼 눌러 주시고 돌려서 잠궈 주시면은 이렇게 날물 고정이 되고, 이 헤드를 조심히 더 긴 쪽부터 먼저 넣어주시면 이렇게 결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물을 고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중요한 부분은 이 기계 작동법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도미노 기계의 높이를 먼저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 높이를 잡는 방법은 우측에 보면은 이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위로 돌려주시면은 이 헤드 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보시면은 숫자가 적어진 곳이 있습니다. 이게 나무의 티수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아까쯤에 27T였기 때문에 28T만큼 설정해 주기 위해서 헤드를 올려주고, 보시는 것처럼 28T 넣고 해당 헤드를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28T 부분에 걸리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레버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레버 같은 경우에는 돌리게 되면은 각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각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식으로 90도 고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무의 옆면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제 기계의 좌측에 있는 이 버튼들인데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구멍의 깊이입니다. 구멍의 깊이가 28mm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테노핀의 길이를 보면은 현재 지금 48mm입니다. 이 48mm인데 깊이는 28mm.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실제로 테노핀의 길이는 48mm이지만 실제로는 반반씩 나무에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24mm만 확보되면 됩니다. 실제로 나무에 구멍을 뚫을 때는 24mm만큼만 뚫으면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 같이 25 지금 보시면은 조정해서 이
25 쪽에 체크를 하시고 잠가 주시면은 기본적으로 도미노 기계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도미노 기계 세팅이 끝났다면은 이제는 부재의 핀의 위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핀의 위치를 만들어 주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그리고 200 직각자를 활용해서 길게 선을 그어줍니다. 선을 그어주고 부재를 온전히 하나로 일치시켜 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방금 그어줬던 선과 동일한 선상에 그어줍니다. 이렇게 부재에 테너핀을 뚫을 핀자리를 체크하였다면은 기계를 작동해서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도미노핀 기계에 이 삼각형이 있고 동시에 밑에 수직선이 있는데 이 수직선과 제가 미리 그어 놓은 이 핀선에 맞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일치를 시켜주고 이 상태에서 이 우측에 보시면은 도미노핀의 넓이를 설정하는 칸이 있는데 보통은 한쪽이 타이트하고 다른 한쪽이 좀 더 여유 있게 구멍을 뚫는 편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테너핀 자국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면도 똑같이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너핀을 뚫어 놓은 위치에 목공용 본드를 테너핀을 우레탄 망치나 고무 망치로 이런 식으로 박아주시면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그어놨던 핀선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견고하게 집성이 가능합니다. 클램프 같은 경우에 사용 방법이 굉장히 단순한데 핸들을 앞으로 당겨주고 위로 끌어올려 주시면은 클램프가 움직이게 되고 스크류를 돌려서 압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압착이 가해지면서 본드가 새어나오고 굉장히 그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틈이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